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간 유심 판매를 독점해 거둔 매출이 약 8,7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가나 공급가를 볼 때 폭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간 유심칙 독점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심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손톱 크기만한 칩으로 이렇게 보통 배터리 옆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이렇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범용 가입자 그 인증 모듈이라는 것처럼 원래는 한번 쓰면 그 핸드폰을 바꾸든 이통사를 바꾸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동안은 핸드폰을 이렇게 바꿀 때마다 새로 살 수 있고 사야 되고 그것도 뭐 8,000원대 적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폭리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해외에서는 뭐 공짜로 제공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국회의원들도 이와 관련된 관련 개정 법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또 이런 폭리 논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적이나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버스 카드 같은 교통 카드 같은 경우는 한 2, 3천 원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건데 한 두세 배 비싼 거 아니냐, 이거 폭리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신경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그 이통사가 이렇게 독점해서 공급하던 것들을 다른 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그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 이런 그 유심을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그 무료로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개정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해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이 유심칩 담합 의혹이 계속해서 지적이 됐었던 사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통신 3사 가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에 대해서 담합 의혹이 그 제공이 돼서 그 당시에 그 지상욱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위 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담합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라라고 계속 그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통 3사가 만약에 담합을 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이 담합을 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어떤 제재들을 좀 받을 게 될까요? 네, 그 법상에서는 이제 관련 매출액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형사처벌이랑 관련 매출액의 10%의 그 과징금을 부과되니까 통상 그 5년 동안 그 판례한 게 한 7,600억 대니까요. 그게 연간으로 하니까 한 그 2천억 정도 되면 한 대략 200억 내외 정도의 과징금이 3사 합쳐서 물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렇군요. 뭐 지난달부터 유심 재사용 정책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에 이제 KT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동안은 이제 통신사들이 기술적인 보안적인 이슈로 이제 서로 그 재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면서 이제 그 재사용이 허용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가입되던 그 유심을 스마트폰을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혹은 심지어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유심도 초기화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궁금해지는 게 이통사가 현재는 아니지만 직접 유심을 판매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통사가 직접 유심을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자체는 이제 그 이통사들의 논리는 이게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정품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싼 가격에 이제 그 저렴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이통사만 독점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도 전혀 이제 그 주장이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정부에서 이제 그런 우려의 기술적인 거나 보안적인 기준 자체를 마련해주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그 이통사가 직접 유심을 판매하면서 조금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아까 8,800원 하고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똑같은 기술로 만드는데 이제 2, 3천 원이 되는데 이게 8,000원, 9,000원 하는 게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그 아까도 말씀드린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게 정품으로 하면 좀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통사들도 어떤 보안적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게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양쪽의 의견이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현재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유심칩 가격에 대해서도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문제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유통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통사만 지금 동점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저렴하게 다변화돼서 대리점이나 이렇게 그 MV나 알뜰폰 같은 경우 다른 쪽에 그 유심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두 번째는 이제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겁니다. 현재로도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로 가면 그거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지 아는 이용자들이 드무니까 이제 정부가 제도적으로 약관에 반영을 해서 가입할 때 그걸 안내해주도록 그러니까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유심은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래도 사겠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안내해드리면 네. 그 재사용이 가능하면서 한 번 사고 계속 쓸 수 있다면 사실 그 가격 자체가 과다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